한때 트럭계의 테슬라라 불리우며 GM의 CEO에게 업계를 선도할 혁신기업이라는 찬사를 받던 곳이 있었습니다. 테슬라가 전기차 시장을 개척했듯이 이 기업도 수소트럭 시장을 개척하고 미래 운송 산업을 혁신할 거라고 믿었었죠. 한때 회사의 시총이 포드를 넘어섰을 정도니까요. 그런데 사실 이 회사 뭔가 이상하긴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트럭으로 이루어냈기 때문이죠. 분명 발표에서도 유튜브를 통해서도 트럭의 실물을 공개했었는데 이 모든 게 조작된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떤 투자자들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수십조 원이 몰렸고 GM 같은 대기업마저 속아 넘어갔었죠. 어떻게 이런 거대한 사기극이 가능했던 걸까요? 그리고 어떻게 순식간에 몰락해버린 걸까요? 오늘은 화물 트럭의 혁신에서 최악의 사기 기업으로 전락해버린 트럭계의 테슬라, 니콜라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수요시장 니콜라 혁신인가 사기인가입니다. 우선 니콜라는 2014년 트레버 밀튼이 설립한 기업입니다. 당시 전기차 시장의 리더는 테슬라였고 이 때문에 대부분의 전기차 기업들은 승용차에 집중하고 있을 때였죠. 하지만 니콜라는 차별화된 전략을 선택했어요. 바로 승용차가 아닌 화물 수송용 트럭을 전기차로 만들겠다고 선언했던 겁니다. 이건 초기부터 굉장히 화제였죠. 아무리 해상과 항공 운송이 발달해도 육상 운송 시장은 여전히 거대했으니까요. 특히나 미국같이 땅이 큰 나라는 그 비중이 더욱 높았죠. 만약 화물 수송용 전기 트럭이 정말로 도입될 수만 있다면 엄청나게 큰 시장을 혼자 선점할 수 있는 기회였던 거예요. 다만 많은 기업들이 화물 운송용 전기차를 만들지 않았던 데에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같은 전기차라고는 해도 승용차와 화물차는 니즈가 많이 달랐죠. 우선 전기 승용차를 보자고요. 전기 승용차의 소비자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얼리 어답터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전기차 구매는 최신 전자제품을 사는 것과 비슷했죠. 또 전기차를 산다고 해도 집에 다른 종류의 자동차들도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죠. 그래서 초기 전기차의 단점이던 주행거리와 충전 문제는 이들에게 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충전 문제가 생기면 다른 차를 타면 그만이니까요. 실제로 2020년대 들어서 전기차 시장이 캐즘에 빠진 게 차를 한 대만 가진 사람들에게는 전기차의 단점이 너무 컸었기 때문이란 걸 생각해보면 이해가 쉽죠. 그런데 화물차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선 아무리 얼리 어댑터 성향이 있다고 해도 화물 수송용 전기 트럭이라면 가격대가 엄청 올라가죠. 최신 전자제품을 사듯이 쉽게 사기는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또한 화물 수송용 트럭은 보통 여러 대를 사지 않습니다. 한 대만 구입해서 쭉 운전해야 하죠. 예비용 트럭을 따로 두지는 않으니까요. 또한 전기차는 가뜩이나 주행거리가 짧은데 화물 트럭은 장거리 주행이 필수죠. 충전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건 덤이 없고요. 또 전기차는 가뜩이나 배터리가 무거워서 운송 가능한 화물의 무게도 줄어들 수 있었죠. 이 때문에 트럭, 화물차 부문에서는 전기차를 시도하는 기업이 극히 드물었던 거예요. 그러나 니콜라는 이 문제들을 수소연료전지로 해결했다 주장했습니다. 수소연료전지는 충전 시간이 짧고 주행거리가 길어서 트럭에 딱이라는 평가를 받았죠. 물론 충전소 설치 비용이 너무 높다는 단점이 있었지만 어차피 트럭들이 이동하는 코스가 다 거기서 거기니까 이건 장기적으로 기술이 발전하면 자동으로 해결되는 문제라고 주장했어요. 그리고 2016년부터는 니콜라의 진격이 시작됩니다. 가능성이 있는 기술 정도로만 여겨졌던 수소연료전지 트럭이 실제 공개됐던 거죠. 당시 자동차 업계와 운송업계에서는 정말로 큰 관심을 보였었어요. 심지어 정치권에서도 관심을 보였었죠. 화물 트럭에 주로 쓰이던 디젤 엔진은 힘이 좋아서 운송에 적합했지만 배기가스 배출이 문제였었는데 이 문제를 니콜라의 수소 트럭이 단숨에 해결할 수 있었으니까요. 이 발표 회장에서 트레버 밀튼은 수소 트럭 판매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수소 연료전지 충전소 건설 계획, 유지 보수 업체 선정과 협력 방안, 임대 가격 등등 그냥 차만 가져다 놓은 게 아니라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했던 거죠. 게다가 니콜라1은 동급 트럭 대비 10% 가벼워서 추가 적재가 가능하고 온실가스 규정에도 적합하다고 했고요. 그리고 2019년까지는 니콜라1이 도로 주행이 가능하도록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테슬라도 초반에는 이런 약속들을 했었고 실제로 해냈었기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기대감에 부풀었었죠. 진짜 잘 될 것 같았던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2018년 니콜라는 유튜브를 통해서 니콜라1이 주행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렸었죠. 진짜로 제2의 테슬라가 나올 거라고 모두가 믿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결국 2020년 니콜라는 스펙을 통한 상장을 했고 주가는 폭등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미국 자동차의 상징과도 같았던 포드의 시총조차 단숨에 뛰어넘을 정도였죠. 심지어 GM은 발빠르게 니콜라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지분에 투자했고 니콜라와 함께 트럭 생산을 하기로 합니다.
그야말로 니콜라의 미래는 눈부셨죠. 실제로 생산하거나 판매한 트럭이 단 한 대도 없음에도 이 정도의 기대를 받았던 거니까 정말 엄청났던 거예요. 하지만 이때 한 공매도 업체의 보고서가 모든 판도를 뒤바꿔 버립니다. 바로 힌덴버그 리서치에서 낸 거짓의 바다로 미국 최대의 자동차 OEM과 파트너십을 체결하는 방법이라는 67페이지 분량의 보고서였죠. 전부 사기극이었던 거예요. 보고서 안에는 니콜라가 보유하고 있다는 독점 기술들은 실제로 없거나 과장됐으며 18년도에 유튜브로 공개했던 트럭 영상은 그냥 언덕에서 트럭을 굴린 영상을 마치 작동하는 것처럼 편집했다는 것 등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니콜라 측에선 처음엔 이 보고서를 부정했었습니다. 공매도 업체가 이익을 보려고 만든 음모론이라고 주장을 했었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정말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해버립니다. 트럭이 움직이는 영상이랬지 자체 동력으로 주행하고 있다고 언급한 적은 없다라고 말했던 거예요. 영상이 조작된 것을 인정한 거죠. 이 사건으로 니콜라의 주가는 급락해버렸고 증권거래위원회의 조사가 시작되어버립니다. 결국 트레버 밀턴은 CEO 자리에서 물러났고 GM과 BP 같은 파트너들도 등을 돌리면서 주가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됐죠. 회사의 CEO가 사기 혐의를 받는 와중에 이런 곳에 투자할 사람이나 회사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게 2021년 트레버 밀턴은 사기 혐의로 고소당합니다. 이때 보석금을 내고 풀려나긴 했지만 결국 2023년에 3건의 사기 혐의로 유죄 판결이 나면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죠. 당시 판사는 징역을 선고할 때 밀턴이 SNS 재능을 이용해 회사를 거짓된 방식으로 홍보했고 많은 투자자들이 피해를 봤다라고 했는데요. 재미있는 건 이때 밀턴이 본인을 방어하려고 했던 말입니다. 나는 종교인이기 때문에 남을 의도적으로 속일 수 없다라고 항변했거든요. 그러나 판사는 법은 선의의 통일증을 주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단호하게 대응했었죠. 본인이 선한 의도로 했건 아니건 결과적으로 그의 과장된 발표로 인해 손해를 본 사람들이 있었으니까요. 흥미로운 건 회사의 창업자는 몰락했다지만 니콜라는 살아남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회사의 회장과 CEO를 새로 뽑았고 트럭 개발에 집중하면서 2021년에는 정말로 움직이는 수소 트럭을 발표하고 판매했었거든요. 하지만 사기 기업이라는 오명이 붙어서 판매량이 너무나도 저조했고 설상가상으로 차량 화재 문제까지 발생하면서 대규모 리콜 사태를 맞이했었죠. 더 큰 문제는 경제성이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승용차와는 달리 화물 트럭은 경제성이 정말 중요한데 주문량이 적다 보니 생산 비용이 너무 높았거든요. 2023년 니콜라의 수소 트럭은 35만 달러였지만 동급 디젤 트럭은 거의 절반 수준이었죠. 그리고 수소 트럭을 산다고 해도 일단 수소 충전소가 없으니 충전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니콜라는 수소 충전소 설치가 너무 비싸서 차량의 판매 이후에 충전소를 늘리는 방향으로 로드맵을 잡고 있었거든요. 차량 판매와 동시에 충전소 보급에 나섰던 테슬라와는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었던 거죠. 결국 트럭이 안 팔리니 충전소가 늘지 않았고 충전소가 없으니 수소 트럭을 안 사게 됐던 겁니다. 이렇게 니콜라는 차를 팔수록 손실이 커지는 구조가 돼버렸고 결국 자금 조달마저 막혀버리면서 2025년 2월 파산보호 신청을 하게 된 거죠. 니콜라의 몰락은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거짓말을 해도 성공하면 괜찮다? 절대 아닙니다. 기술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죠. 또 화려한 발표와 비전보다는 실질적인 기술력이 가장 중요하니까 항상 현실적인 검증이 중요합니다. 니콜라의 사례는 기술 기반 기업이 투자자의 신뢰를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거짓된 희망이 아니라 진짜 기술력이 뒷받침된 기업에 투자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금 상기시켜주고요. 투자는 언제나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냉철해지시길 바랍니다.